1,4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우리는 단종의 유배지 영월 총룡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큰 고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주 순흥. 조선전기 번성했던 거대 도시는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운동의 뜻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은 과거 영주 순흥의 화려함을 간직한 역사 여행지와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과 순흥의 선비들, 그리고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백성들의 비극적인 역사가 전해지는 명소를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영주역입니다. 저는 여기서 왕가 사는 남자 영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반띵 택시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택시 타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가 한국 전통 건축미를 살려서 지은 것 같아요. 보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는 분은 한국여행작가협회 김보리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영주역에서 택시로 22분 이동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순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순흥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뒤에 있는 후원으로 왔는데요. 와, 여기 후원 정말 멋집니다. 창덕궁 후원 못지않은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고요. 여기가 왜 알려지지 않았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거대한 왕버들 한 그루입니다. 높이 약 20m, 가슴 높이 둘레만 6m에 이르는 이 나무는 400년의 시간을 견뎌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비틀리고 갈라진 몸통, 속이 드러난 채로도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연못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또 다른 고유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물가를 따라 자리한 소나무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느티나무들이 이곳을 조용히 감싸고 있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에는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치고 그 중심에는 작은 섬 위에 세워진 정자 봉도각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흥면 행정복지센터 한쪽에는 수령 400년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그 아래로는 오래된 속물들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바로 옛 순흥도읍의 웅장했던 가나터입니다. 잔디밭에 흩어진 이 속물들 역시 그 화려했던 가나터에서 출토된 흔적들입니다. 금성대군 신단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배너에 왕가 사는 남자에서 금성대군 역할을 했던 이준혁 배우 모습이 있고요. 배너 밑에는 제가 좀 전에 타고 온 반띵 택시를 안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단종이 1457년 6월에 영월 총룡포로 유배를 갔다가 그해 10월에 간풍원에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결정적 계기가 금성대군이 주도했던 단종 복위 운동입니다. 1457년 금성대군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유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순흥도읍부 부사였던 이부원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단종 복위 운동은 간노에 의해 고발이 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계획이 발각되자 세조는 강군을 보내서 금성대군을 죽이는 것은 물론 순흥도읍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마을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마을 백성들을 죽인 곳이 이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제월교입니다. 원래 청달이라 불렸던 이곳은 1548년부터 1549년까지 풍기 군수였던 태계 이왕이 제월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 소수서원을 감싸며 흐르는 하천은 죽계천입니다. 1457년 단종 복위 거사가 실패하자 강군에 희생된 순흥 사람들의 피는 청다리에서 시작해 죽계천을 따라 7km를 흘러 동촌 1, 2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끝마을이라 부릅니다.
순흥도호부가 폐지되고 수많은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된 1457년의 이 비극을 우리는 정축지변이라 부릅니다. 금성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성단은 한 개의 비석과 세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비석 앞면에는 유명조선, 단종조 충신, 금성대군 성인, 신단집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석 바로 뒤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금성대군 제단입니다. 비석 앞쪽에 있는 제단은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함께 계획했던 당시 순흥도 부사 이보훈 부사의 제단입니다. 이보훈 부사 맞은편에 제단이 있는데요.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에 함께했던 순흥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단입니다. 금성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순흥향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457년 정축지변으로 철폐되었다가 200여년이 지난 1683년 순흥부가 회복되면서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향교 입구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굵은 리티나무들이 조용히 서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계단 끝에는 향교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노각 영귀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귀루 아래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과거 유생들이 모여 학문을 낳던 강학공간 명륜당이 모습을 드러내고요. 명륜당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면 늙은 향나무와 고즈넉한 흙담장 너머로 제한공간인 대성전이 보입니다. 이곳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해 총 39위의 유교 성현이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향교는 고을의 규모와 위상에 따라 모시는 성현의 수가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39위의 위패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은 순흥이 당시 상당한 규모와 위상을 지닌 고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순흥향교에서 800m, 금성대군 신단에서 300m 떨어진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소수서원은 1543년 주세봉이 세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자 임금이 현판을 내려보낸 조선 최초의 사액 서원입니다. 매표소를 지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소나무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바로 뒤쪽에 단간지주가 보입니다. 단간지주는 보통 절 입구에 있잖아요. 1457년 이곳에는 숙소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성대군이 주도한 단종 복위 운동 실패 이후 순흥도부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곳 숙소사도 세조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모두 불탔다고 합니다. 불탔던 숙소사 자리에는 소수서원이 들어섰는데요. 소수서원을 둘러보겠습니다. 단간지주에서 서원 입구까지는 하늘을 가릴 듯 높이 뻗은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공간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소수서원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서원 입구에 자리한 경념정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단청 없이 나무 본연의 결을 그대로 드러낸 굵은 기둥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묵묵히 품고 있습니다. 경념정 바로 뒤에는 죽계천이 흐르고 죽계천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바위에 백운동, 경자 이렇게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자세히 보면 백운동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경자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경자에 붉은색이 칠해진 데에는 정축지변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543년 풍기 군수였던 주세봉은 고려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양의 고향인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밤이 되면 죽계천 일대에서 정축지변 때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에 주세봉은 경자에 붉은색을 칠하고 위령의 뜻을 담아 제를 올리며 원원도를 정성껏 달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밤마다 이어지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도문을 지나 서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강학공간인 강학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통 소원은 대문을 지나면 강학 건물의 정면을 마주하게 되지만 이곳에서는 강학당의 측면이 먼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학당에서 기역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안양 선생을 모신 사당 문성공묘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원은 유식공간과 강학공간, 제한공간이 하나의 일직선 축 위에 놓이지만 소수서원은 이와 다른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당을 먼저 세운 뒤 강학당을 건립하고 이후 지형에 맞춰 대문을 조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학당 뒤편에는 서원의 임원과 교수들이 머물던 숙소인 직방제와 일신제가 자리하고 있고요. 일신제 옆으로는 유생들의 생활 공간이 이어집니다. 지락제는 왼쪽에 온돌방이 놓이고 오른쪽으로 마루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그 옆에 있는 학부제는 양쪽에 온돌방을 두고 가운데에 마루를 놓은 구조입니다. 닫힌 공간 사이에 놓인 마루는 시선을 정면으로 모으며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차분하게 담아냅니다. 서원 후문을 따라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3분 정도 걸으면 소수박물관과 선비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서원 안에는 서원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은 훗날 풍기군수 태계 이왕의 권위로 명종에게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친필 현판을 하사받았습니다. 둘레길은 소나무 구간에 이어 벚나무가 이어지는 구간도 있는데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소수서원 한자 풀이를 하면 소자는 있다, 계승하다, 그리고 숫자는 항문과 덕행을 닦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 항맥을 다시 이어서 닦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여기서 무너진 항맥은 표면상 이유는 고려말 안양선생이 세웠던 훌륭한 성리학의 학문을 다시 이어가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역사적 맥락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축지변 때 잿더미가 된 수능 지역의 선비 정신을 다시 이어가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치령 성황당에 도착했습니다. 성황당 안에는 단종 영정과 단종의 위패 그리고 금성대군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단종과 금성대군이 세주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후 단종은 태백산 산신이, 금성대군은 소백산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성황당을 산신을 모시는 곳, 산령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 금성대군과 단종이 서로 연락을 하잖아요. 영주에서 영월 청룡포까지는 직선거리가 30km고요. 이 고치령을 이용하면 걸어서 50km입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단종과 어몽도가 금성대군과 접촉하기 위해서 성황당으로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성황당이 아마도 이 성황당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치령에서 피끝 마을로 향하는 길, 소수서원에서 약 3km 떨어진 봉서로에 도착했습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이 누각이 뿜어내는 위용과 건축미는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꼽히는 평양 부병루, 진주 축성루, 밀양 영남루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누각은 순웅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건축물입니다. 1457년 정축지변의 창극 속에서 도부 관아와 함께 잿더미가 되는 비운을 겪었고 훗날 다시 세워진 뒤에도 일제강점기, 강제 이전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을 꿋꿋하게 견뎌낸 끝에 마침내 본래의 자리인 이곳 순웅도호부 남문터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봉서로에서 3.7km 떨어진 피끝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피끝 마을 안내판이 있고요. 안내판 반대편에 동촌 1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피끝 마을 반대편 쪽으로 논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논길을 따라 죽계천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피끝 마을에서 600m,
7분 정도 걸었습니다. 동원교를 만났는데요. 동원교 주변은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합수점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천은 사천이고 왼쪽은 죽개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457년 정축지변 때 청다리에서 참살당한 순흥 사람들의 피가 죽개천을 따라 무려 7km를 흘러 마침내 멈춰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두 하천이 만나는 너른 들녘은 그저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피가 멈췄다고 전해지는 죽개천 변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아래 물가에는 누군가 정성껏 쌓아 올린 작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말없이 놓인 그 돌 하나하나가 마치 정축지변으로 쓰러져간 이들의 넋을 조용히 위로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서 죽개천을 따라 소수서원, 금성대군 신단, 제월교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죽개천을 거슬러 소수서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목적지는 부부인당입니다. 하지만 부부인당은 네이버 지도에 검색되지 않아 바로 옆 지동일이 마을회관을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피끝 마을에서 소수서원까지 죽개천을 따라 걷는 이 길에는 정축지변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이름이 단종해사 대건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띵 택시를 피끝 마을까지 이용했습니다. 반띵 택시는 4시간 코스 45,000원, 6시간 코스 6만원, 7시간 코스 7만원입니다. 반띵 택시 예약 신청은 영주시 예약 통합 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버스 정류장과 이정표가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는 지동 1위, 죽동 표지석이 있고요. 피끝 마을에서 800m, 그리고 부부인당까지는 500m 남았습니다. 지동 1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와, 여기 넓은 들판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제 옆쪽으로 사과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사과밭이 끝나는 지점에 성황당이 하나 보이는데 저 성황당이 부부인당입니다. 부부인당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농가 사과밭 한가운데에 있어 더 인상적인 성황당입니다. 이곳은 원래 금성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정축지변이 일어나고 나서 200년 정도 흐른 시점에 금성대군이 이 마을에 사는 이선달이라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마을 앞에 있는 죽개천에 내 피가 묻은 돌이 있으니 이 돌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개천에서 금성대군의 혈삭을 찾아 이곳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구한말 의병 토벌을 위해 들어온 일본군에 의해 금성당은 순환을 겪게 됩니다. 결국 금성당은 두레골 성황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두레골 성황당은 장안사 근처에 있습니다. 부부인은 대군의 부인에 대한 호칭인데요. 현재 이곳은 금성대군 부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부인당에서 200m 정도 걸었습니다. 지동일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마을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자 옆 붉은 벽돌 건물이 지동일이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을 통과하자 이정표가 있는데요. 부부인당에서 600m 왔고 봉서로까지는 4km 남았습니다. 앞쪽으로 저 멀리 소백산 산줄기가 얼핏 보입니다. 그리고 죽개천 주변은 지금은 조금 썰렁한데 봄에는 새순이 파릇파릇 올라와서 아름다운 하천 풍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호방교에 도착했습니다. 호방교를 건너면 봉서로를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앞서 봉서로를 방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 방향 죽개천 오른쪽에 있는 뚝방길을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사과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진행 방향 왼쪽엔 평범한 농가 밭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린 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순흥안시 대산 단소라고 합니다. 대산은 높은 터, 단소는 제단을 차려놓은 장소를 뜻합니다. 순흥안시 대산단소는 정축지변으로 화를 입은 순흥안씨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재앙과 추모의 공간입니다. 순흥의 비극이 한 고을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한 문중의 상처로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대산 단소를 지나 읍내 삼리에 있는 사현정에 도착했습니다. 사현정은 순흥 안씨의 선조인 안석과 그의 세 아들이 이 우물을 마시고 네 부자가 모두 과거에 흑자하여 훌륭한 명언이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진행 방향 왼쪽에는 순흥 119 지역대가 보입니다. 119 지역대를 지나자마자 앞쪽에 순흥면 행정복지센터가 보입니다. 저는 오전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곧바로 소수서원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수서원까지는 1km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다니는 도로인데요. 도로 옆으로 인도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어 걷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 피끝마을에서 이곳까지 7km, 1시간 45분 정도 저는 소요되었습니다. 영화 왕가사는 남자 발자취를 따라서 영주 여행을 했는데 영주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이곳 순흥에서는 금성대군을 왜 신령시 여기는지 알 수 있었고요. 영주시에서는 금성대군 뮤지컬을 무료로 공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금성대군 뮤지컬을 무료로 공연하는데 자세한 일정은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 그리고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주 여행 오시면 금성대군 뮤지컬도 꼭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